안녕하세요. 피라넷시 초급 강좌 6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다 설명을 드리지 못했던 몽타주 버튼의 텍스트 기능하고요. 그리고 이쪽에 페인터하고 펜, 줌 이 도구 4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여기 몽타주 기능 중에서 레스토에서만 공부를 했는데요. 이 텍스트 기능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텍스트 기능은 말 그대로 글씨를 그 몽타주 버튼의 레스터 기능처럼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뭐 포토샵이나 그런 데서는 글씨로 된 객체를 집어넣으려면 따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포토샵에서도 텍스트 기능이 있는데요. 거기서 해서 입력을 해서 넣든지 아니면 이미지로 만들어서 알파 채널을 뺀 다음에 이렇게 삽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약에 이 건물 위쪽에 간판처럼 이렇게 글씨가 들어갈 경우에는 포토샵에서 텍스트로 만든 이후에 이 뷰에 맞게끔 또 트랜스폼으로 이렇게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뷰에 맞게끔. 근데 피라넷시에서는 자동으로 이렇게 뷰에 맞게끔 글씨가 딱 배치가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텍스트를 선택하고요. 이거 스케일은 레스토랑 똑같은 의미고요. 그리고 여기 탄젠트하고 프론탈이 있는데 이것도 레스터하고 똑같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 글씨를 쓸 수 있는 박스가 있는데요. 여기 폰트를 눌러서 폰트를 선택하고 글씨 크기나 스타일까지 지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텍스트를 하나 썼는데요. 이거를 지금 프론탈 상태에서 이렇게 클릭을 하면 이것도 파고 들어가 있죠. 프론탈은 무조건 화면의 정면으로 보이는 그런 기능입니다. 지금 여기 후크가 있죠. 브러쉬에서도 마찬가지였고 레스터를 쓸 때는 여기 후크가 있었는데 몽타주 같은 경우에 레스터에서는 후크가 이런 식으로 목록이 있었습니다. 텍스트도 마찬가지로 있거든요. 여기서 버튼 엣지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배치를 하면 이쪽 점을 기준으로 삽입이 되죠. 자, 여기서 탄젠트로 해보겠습니다. 탄젠트는 면에 붙는다고 그랬었죠. 면에 방향하고 일치를 한다고. 자, 이쪽 벽줌에 이렇게 클릭을 하면 이쪽에 새겨졌죠. 그리고 정면 쪽에 이렇게 누르면 이쪽을 중심으로 되고요. 지금 하얀색이라 잘 안 보이는데 빨간색으로 이런 식으로요. 이쪽 면에 맞고 이런 식으로 도로에도 맞죠. 자동차 유리 쪽에도 평행하게 이렇게 텍스트가 삽입이 됩니다. 이게 굉장히 편한 기능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쪽 위에 이렇게 딱 놔보면 이 뷰에 딱 맞게끔 글씨가 알아서 기울어지죠. 포토샵에 있는 텍스트나 뭐 다른 일반 2D 툴에 있는 그런 텍스트보다 훨씬 강력한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지금 위에 이제 이렇게 하나 글씨를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은 이렇게 바꾸고요. 이렇게 놨는데 좀 흐릿하죠. 이걸 여러 번 클릭을 해줘야 진하게 되는데 일단 위치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딱 위에 쓰려면 이렇게 클릭을 하면 이 위쪽 면하고 겹치게 되죠. 이게 위로 올라서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제가 그 레스터 몽타주의 레스터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이쪽으로 이렇게 클릭하시고 드래그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면하고 평행하게 위쪽에 딱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더 쉬운 방법은 이 후크를 약간 내려주시면 됩니다. 삽입 기준점을 이렇게 내려주시고 이렇게 클릭하면 좀 더 편하게 맞추실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이렇게 3번 정도 클릭을 했습니다. 이렇게 글씨가 선명하게 들어가죠. 텍스트 작업을 할 때 굉장히 편합니다. 이 기능이. 그리고 이 매저는 이 텍스트의 크기를 높이 중심으로 할 거냐 아니면 폭 중심으로 할 거냐 그걸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레스터랑 똑같습니다. 이것도.
크기를 이런 식으로 여기에 1층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할 수도 있고요. 글씨 크기가 너무 크니까 폰트도 바꿔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1층, 그리고 이쪽에는 2층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할 수도 있고요. 텍스트 작업을 할 때 굉장히 막강한 위력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여기 앵글도 이렇게 레스터랑 똑같이 기울이는 기능이고요. 그리고 텍스트에도 이렇게 그림자를 들이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프론탈로 놓고요. 캐스트 섀도우를 하고 이렇게 놓으면 그림자가 생기죠. 굉장히 여러가지 유용한 점이 많습니다. 몽타주 설명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페인터가 있는데, 이 페인터는 그냥 어떻게 보면 브러쉬에서의 레스터 기능과 똑같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지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모양대로 화면에 그냥 칠해지는 겁니다. 근데 페인터는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브러쉬랑 이렇게 좀 칠하게 될 이런 걸 레스터 같은 경우에 이미지를 불러서 쓰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라운디드하고 스퀘어드 그리고 레스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라운디드는 이거 스퀘어를 보시면 스퀘어가 사각형인데, 이쪽 부분을 잘 보시면 이게 네모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요, 이렇게 직사각형이 되어 있죠. 이렇게요. 이게 모서리가 둥그렇게 따진 게 라운디드입니다. 좀 더 이게 둥그렇게 되는데, 이거 지금 크기가 작아서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이쪽을 잘 보시면 끝이 동그랗고 이렇게 직각으로 돼 있고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옵션도 요거 스큐라는 게 하나 차이가 나고요. 라운디드에서 한번 이 기능을 보여드릴 텐데, 일단 그냥 이렇게 칠하시려면 이렇게 그냥 흔드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칠하시면 되고, 락을 걸어서 이렇게 칠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근데 이게 별로 쓸모가 없을 것 같은데, 의외로 좀 여러가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스프레터라는 게 있는데, 이런 식으로 랜덤하게 칠해버릴 수가 있거든요. 일정 부분을. 이 스프레터에 대해서는 요 기능을 좀 더 말씀드리고, 여기 보시면 사이즈가 있습니다. 이게 앱솔루트하고 릴레이티브가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절대 사이즈, 이게 이제 상대적 사이즈,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절대 사이즈로 하면 여기 있는 수치값대로 가고요. 릴레이티브로 하면 여기 퍼센트로 갑니다. 앱솔루트에서 시작 부분의 크기가 지금 이렇게 10으로 바꾸고요. 엔드를 20으로 바꾸면 시작 크기가 10이고요. 엔드가 20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커지는, 한쪽이 이렇게 커지는 그런 모양이 됩니다. 그리고 랭스는 이쪽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말하는 건데요. 이걸 100으로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죠. 브러쉬 모양이. 그리고 이쪽에 딜레이가 있는데, 잘 보시면 이거를 이렇게 누르면 거의 그냥 계속 이렇게 딜레이가 없이 칠해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좀 겹쳐 보이는 거는 여기 잉크 모드로 해서 그런데요. 이거는 툴박스에서 알려드릴 테니까 잉크 모드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딜레이를,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간격으로 칠해질 수 있는지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의 1초마다 하나씩 그려지죠. 1000ms입니다. 여기서 이 딜레이를 조절을 함으로써 얼마나 이게
짧은 시간에 칠해지는지 그 빈도를 정하는 겁니다. 100으로 하면 이 정도가 되고요. 0으로 하면 이렇게 딜레이가 없이 칠해지는 거죠. 그 레스터에서 그 브러쉬의 레스터 같은 거 설명을 해드릴 때 여기 스페이스하고 컨티뉴어스, 그러니까 좀 전에 이 페인터에서 딜레이가 0이면 여기서 컨티뉴어스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값을 줘서 간격을 주는 거는 스페이스드랑 똑같고요. 이거는 퍼센트로 조절을 하는데 이거는 시간으로 조절할 수 있는 그 차이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프레드는 여기서 지금 이 후크된 이쪽이 삽입 기준점인데 이 기준점을 중심으로 얼마나 퍼트려서 칠해지느냐를 정하는 거거든요. 자, 픽셀 단위로 돼 있죠. 몇 픽셀 내에서 움직이게 할 건지 100으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100픽셀 내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퍼지죠. 랜덤하게. 말 그대로 스프레드 이렇게 펼친다는 기능입니다, 이게. 그래서 색칠할 때 이렇게 좀 더 랜덤하게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 앵귤러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브러쉬나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각도를 지정을 해주는 건데 여기 보면 앵귤러랑 앵글이 있습니다. 이게 차이가 뭐냐면 앵귤러는 이 스프레드 이렇게 퍼트릴 때 지금 이게 수평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30도로 설정을 하면 이게 30도 내에서 위로 아래로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지그재그로 가죠. 30도 내에서 랜덤하게. 네, 그걸 지정해주는 옵션이 됩니다. 이게 이제 다른 툴들과 차이점이죠, 브러쉬랑. 그리고 소프트니스는 이쪽에 지금 외곽선을 좀 더 부드럽게 하는 건데요. 0일 때 하고요. 예, 100일 때 하고 이쪽이 좀 더 겉에가 뿌옇게 들어가죠. 예,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직접 기울이는 거는 여기 앵글에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우블이 있는데 이게 꾸불꾸불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쪽을 잘 보시면 값이 커질수록 더 꾸불꾸불해지죠. 이렇게 찍어보면 이런 식으로요. 찍을 때마다 이제 다른 모양이 나타납니다. 이런 식으로 꾸불꾸불하게 랜덤하게 나타나죠, 다. 지금 이거 후크는 이거 하나 더 설명을 드리고 이게 후크가 어느 점을 중심으로 가느냐거든요. 이것도 뭐 브러쉬에서 설명드렸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는 이제 단지 후크가 이쪽 수평으로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수평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이 브러쉬 모양의 수평으로 따라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걸 벗어나게끔은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50으로 하면 딱 정 가운데 위치를 하는 거고요. 자, 이런 기능들이 도대체 이게 왜 필요할까? 막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뭐 2D 툴에서 뭐 이런 브러쉬 같은 게 하나 더 있다는 것도 좋은 거지만 아무리 봐도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거 뭐 이런 식으로 칠해봤자 이게 뭐하나. 그런데 피라넷이는 그 포토샵에서 이제 여러가지 필터들이 있는데 그 필터들 중에 보면 이렇게 그림을 좀 유화처럼 만든다든지 이렇게 거친 느낌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필터들이 있는데 피라넷시에서도 물론 여기 필터에 그런 기능들이 있지만 그거를 이제 좀 더 커스터마이징하게, 그러니까 사용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게끔 그런 기능을 제공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 페인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용을 하시냐면 여기 스플래터를 이용해서 하는데요. 스플래터가 이렇게 다 뿌려주는 겁니다. 랜덤하게. 이게 랜덤 스프레드. 이걸 하면 좀 랜덤하게 이렇게 퍼지고요. 이걸 끄면 좀 균일하게 갑니다. 그래서 OK를 딱 누르면 이런 식으로 막 칠하게 되죠. 이거는 지금 효과가 엉성해서 그런데
지금 브러쉬 크기를 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ESC를 딱 누르면 멈추게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좀, 이거는 좀 괜찮은 효과가 나왔죠. 그리고 디렉션에서 이런 식으로 방향을 정해주고 해도 또 다른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아까랑 좀 결이 완전히 다르게 돼 있죠. 이런 효과를 나타낼 때 쓰는 겁니다. 여기 설명드리는 김에 이것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디렉션이 있는데 브러쉬에서 설명을 드릴 때도 이미지, 월드에시스, 그리고 뭐 픽스드 디렉션 이거를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페인터도 그냥 이 2D 면을 중심으로 그려지나 아니면 페이스 노멀, 그러니까 그러니까 앞면을 중심으로 면 방향을 따라서 가느냐, 플랜에서 보는 쪽으로 가느냐, 그리고 픽스드 이렇게 고정된 거는 이제 자기가 임의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스플래트를 딱 써보면 지금 2D입니다. 2D 방향으로 스플래트를 해서 이렇게 뿌려보면 다 이런 식으로 가죠. 딱 이 방향대로 갑니다. 지금 여기서 페이스 노멀을 하면요, 자, 이쪽 면 방향에 수평하게 갔죠. 그리고 이거는 이쪽에 건물 쪽에 또 수평하게 가고요. 이런 방향성을 나타내게 됩니다. 색칠을 할 때. 이거 뷰프렌도 거의 똑같고요. 요 픽스드는 이제 자기가 임의대로 방향을 정해주는 겁니다. 이쪽은 이런 식으로 또 방향성이 생겼죠. 이쪽 면은 이쪽, 이쪽은 이쪽,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다양한 효과를 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리셋 락이 있는데 제 락을 말씀드렸죠. 머티리얼 락이 있고 뭐 플랜 락이 있고 오리엔트 락이 있고 컬러에 대한 락이 있습니다. 재질 락을 걸어놓고 스플래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쪽 배경 쪽에다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배경 쪽에만 딱 칠해지죠. 그런데 리셋 락을 이렇게 체크를 하면 어떤 락이 걸려있던 이게 이렇게 락이 안 걸려있는 상태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걸어놓고 리셋 락이 체크된 경우에 스플래터를 하면 이제 락을 무시하고 그냥 칠해지죠. 그런 기능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스퀘어는 보시면 여기 스큐라는 게 하나 더 있는데 이게 비트는 겁니다. 이게 지금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실 텐데 이 정도면 잘 보이시죠? 이 스퀘어를 움직일 때 이게 어떻게 변하는지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비틀어 주는 겁니다. 스퀘어는 이 기능이 하나 더 있는 거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레스터는 여기 디파인에서 몇 가지로 만들어 주느냐에 따라서 자, 이렇게 지금 두 가지가 됐는데 번갈아 가면서 칠해지죠.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뿌려줄 수가 있습니다. 랜덤하게.
그래서 눈 모양을 갖다가 이거를 스플래트로 해서 뿌리게 되면 눈이 내리는 효과가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배경 재질에 락을 걸어주고 하면 좀 더 효율적이 될 겁니다. 그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 유용한 기능이고요. 이거는 브러쉬의 멀티플하고 똑같습니다. 여기서 디파인에서 설명해 드린 거 기억나시죠? 이것도 똑같이 동일한 이런 기능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브러쉬는 손으로 직접 멀티플이 돼 있어도 그려야 되고요. 페인터는 이렇게 뿌려주는 기능이 있다는 게 틀립니다. 이제 페인터에 대한 설명은 다 끝났고요. 자, 이게 펜입니다. 펜인데 화면을 이렇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펜 버튼을 굳이 누르지 마시고 마우스 가운데 휠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펜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줌 버튼인데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딱 놓으면 이렇게 확대를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리고 쉬프트 키를 누르면 이게 돋보기가 빼기 표시가 되죠. 이때 클릭을 하면 줌 아웃이 되고요. 이것도 그냥 휠로 이렇게 위로 올리면 확대, 아래로 내리면 축소. 이걸로 대체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이 화면에서 오른쪽 버튼을 딱 누르면 이런 식으로 확장된 메뉴가 나오는데요. 줌 인은 컨트롤 더하기, 줌 아웃은 컨트롤 빼기, 프리비어스가 F7, 넥스트가 F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컨트롤하고 더하기 키를 누르면 이렇게 확대가 되고요. 빼기 키를 누르면 축소가 됩니다. 이건 포토샵의 단축키랑 똑같죠. 그리고 프리비어스하고 넥스트가 있는데 지금 뷰를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F7을 누르면 좀 전에 그 뷰로 돌아가고요. F8을 누르면 다시 앞으로 이렇게 뷰를 이전에 봤던 거하고 지금 거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단축키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줌 1:1은 이 실제 크기로 보여주는 거고요. 피트 윈도우는 이 윈도우 크기에 맞게끔 화면을 자동적으로 줄여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이번 강좌는 여기까지 내용을 말씀드린 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